서울 원주가 저희가 좀 교환이 덜 완성된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좀 키트를 쓰는 기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안내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실 때는 교구가 없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저희가 내일 이제 월요일 날 확인을 해가지고 강원 아코스쿨로 한 두세 대, 그리고 해오른모라 두세 대 그 키트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업 전에 강사님들 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연습해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교구가 학교에서 다음 학교 택배로 넘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뭐 수업 때 다음 분들에게 본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좀 이렇게 이동하실 때 키트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다음 장소 이동을 도와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파이보로 수업할 때는 저희가 갖고 이미 만든 교구제였고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교구를 대여해드리는데 그렇게 큰 제약이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교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좀 제한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200대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수업이 저희가 175명이 있는 수업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좀 교구가 빡빡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좀 좀 사전에 좀 연습해 보실 수 있게끔 많이 좀 못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아마도 파이보를 해보신 분들이시라면 이거 파이보랑 되게 비슷한 느낌 들 거예요. 제가 연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구는 파이보에 있는 머리를 떼다가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파이보 머리에는 이런 보드가 없긴 한데 파이보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떼온 거고 아마도 제가 화면 공유이 되겠죠? 아마도 교구 이제 수업 때 가시면 뭐 어떻게 받으실 거냐면요. 교구가 어, 교구가 음,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네. 교구가 이렇게 들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키트가 이 파이보라고 써 있는 이 줄로 되어 있는 봉투에 들어 있고 뽁뽁이에 쌓여 있는 키트는 파이브레인인데 키트가 한 개 들어 있고 거치대랑 충전기가 들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 키트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완성품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키트 자체 케이스가 3D 프린팅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동할 때 조금 파손이 되지 않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뽁뽁이를 한번 쌓아 넣었고 거치대를 넣은 이유는 저희가 그때 연수할 때는 케이스가 있으면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각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하는 각도나 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각도가 조금 잘 안 나와서 저는 거치대 같이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거거든요. 이걸 세워놓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얼굴을 비치거나 이런 거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키트의 단점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많긴 한데 그 배터리가 없는 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를 같이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 때는 조금 이런 부분 충전을 하시면 사용해야 되는 키트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래도 파이버에 비하면 선생님 교구를 세팅하시거나 이동하시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리고 아마도 작년에 파이버 수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파이버가 이동하는 그 큰 택배 박스 하나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한반 분량의 모든 교구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구 박스 안에는 이런 식으로 파이브레인 키트랑 공유기 한 세트, 강사님 명찰, 현수막 두 개가 들어가는데 왜 두 개냐면 저희가 이 교구를 사용하는 게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수업이랑 페이스 아이디 두 수업인데 이 교구 섞여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딱 페이스 아이디 용으로 돌지 않고 페이스 아이디 수업과 퍼스널 트레이너 수업에 사용하는 교구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두 종류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는 수업 맞게끔 그 현수막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노트북을 대여할 때 대부분 업체에다 저희 말해서 그 충전기를 좀 여유롭게 주시긴 하지만 주시긴 하지만 그 수업할 때 그 앞쪽에 공유 세팅할 하는 쪽이나 노트북 세팅하는 쪽에는 공유기
콘센트가 없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분의 멀티탭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안전 키트 한 세트 기본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사님용 무선 동글 한 개가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학교에서 PC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네. 강사님 노트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저희가 수업 때 공유기를 드리는 이유는, 학교에 와이파이가 아, 학교에 와이파이도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 교구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기반 전작하기 때문에 학교 와이파이랑은 안 돼도 교구와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게 와이파이가 되기 위해서 이걸 드리는 건데 PC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PC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PC를 사용하시면 이걸 사용할 수 교구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희가 드리는 무선 동글을 PC에 꽂으시면 USB를 꽂으시면 와이파이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리는 거고 이거랑 그 외 박스 테이프랑 가위를 한 개 드려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시냐면 현수막 거치하실 때 그리고 교구 이동할 때 저희가 잘 접을 수 있게 해드리긴 하지만 그 택배를 이동하려면 하려고 하면 그 박스가 고정이 되어잖아요. 그래서 택배 박스를 잘 봉합할 수 있게끔 박스 테이프와 가위 한 개를 같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요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그 수업 때마다 강사님들한테 하나씩 나가는 그 안내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전에 다 확인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한번 이것도 교고제 그쪽에 교재 올려놓는 거 제가 한 번 더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링크도 그쪽에 같이 다 이 강사님들 보시는 이 안내 페이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해되시죠? 교구제 설명드리는 거니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교구제를 쓸 때,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가 그 수업마다 이동할 때 약간 뭐 처음에 우리 뭐 A 학교에서는 한 반 30명씩 수업이어가지고 30명이 한 세트로 갔는데 다음 학교는 이게 분리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키트가 오면 키트 개수를 좀 꼭 개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D 프린팅 하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조금 파손이 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 슬랙 채널 통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학교로 이동할 때 그 이동한 학교로는 조금 보완된 케이스를 보내거나 여분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키트가 갈 때에는 보통 저희 항상 수업할 때 강사님용 한 대, 여분 한 대를 같이 보내드려요. 가능하면. 네. 그래서 음, 강사님용 케이스를 뭐 키트를 따로 수업 때 쓸 수 있는 게 있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항상 케이스가 아마 키트가 하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페이스 아이디와 퍼스널 트레이너 두 개의 수업을 운영을 하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초등용 수업이고요. 퍼스널 트레이너는 중등용 수업 만들어졌어요. 다행히 저희가 좀 중등을 목에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퍼스널 트레이너 과정은 굉장히 많이 모집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음, 모집이 돼서 수업하실 그렇네요. 네, 엄청 많이 모집이 돼서 거의 원래 목표 인원보다 120명이 더 많이 모집이 됐어요. 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도 한 60명 정도 더 모집을 했고, 어,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나름 재미있게 만든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페이스 아이디는 뭘 만드는 수업을 결정을 했냐면, 우리 반 디지털 출석부 만드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 수업은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고, 잠시만요. 공유 좀 끄겠습니다. 네. 페이스 아이디 수업은 컴퓨터 비전의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얼굴이 뭐 이 교부에 이 화면을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가 이번에는 컬러풀한 LCD 화면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뭔가 정보를 보이는 거고 여기 카메라가 보이실 건데요.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 버튼 3개가 들어있어요. 제 거는 보시면 이렇게 제가 고무줄을 묶어놨는데 제 건 초기에 만든 케이스가 약간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약간 3D 프린팅 단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을 해서 사람을 구분하고 이걸로 우리 반 디지털 추석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중에 10명의 친구 얼굴을 학습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그 친구들이 인식을 하면 뭐 이렇게 우리 왜 스노우 카메라 필터 쓰면 얼굴에 뭐 이렇게 뭐 붙여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모르는 사람이면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 가만히 앉아 수업하기보다는 친구들 얼굴도 좀 왔다 갔다 하면 학습을 시켜야 되거나 이런 것들 하는 활동 들어있고 퍼스널 트레이너는 더 몸을 움직여야 되고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앉아서는 인식이 잘 안 돼서 서가지고 인식을 해야 돼요. 거치대가 있어도. 음. 왜냐면 퍼스널 트레이너는 그 컴퓨터 비전 중에서도 그 뭐지? 포즈 인식 기능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포즈 인식 기능이란 게 다른 교구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상체를 뭐 인식하려고 저희 팔꿈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상체를 정확히 다 노출을 시켜줘야지 이 팔을 올리고 내리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팔을 올리라고 했을 때 올리는 포즈를 잘 하는지 그거를 총 네 가지 포즈를 하거든요. 둘 다 올리기, 하나씩 올리기, 둘 다 내리기. 이 포즈를 정확하게 5초, 5번 인식을 해서 빨리 끝내게끔 하는 루트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도 짝이 돼서 진행을 하고 대신 얘는 앞쪽에 시간을 재게 돼 있어요. 시작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반 친구 중에 누가 제일 빨리 했나 이런 식으로 하게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좀 정적으로 하는 수업은 아니고 좀 움직이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게 6차시 수업인데 퍼스널 트레이너 한 반 정도는 학교 요청으로 한 4차시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 있는 경우에는 좀 이제 이론 부분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제 아무래도 기본 과정의 취지가 아이들이 이런 기술들을 좀 재미있고 쉽게 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활동하는 쪽 뒤쪽으로 좀 많이 중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과정 모두 다 어, 그 블록 코딩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블록을 보실 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기도 했고 약간 저희께 블록이 조금 다른 교구에 비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크래치 엔트리 쓰는 게 아니라 블록 클릭 기반으로 만든 거고 만들 때 저희는 이 구조가 블록으로 입력은 하지만 실제 실행은 파이썬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파이썬 중심에 맞는 블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약간 조금 보실 때는 이게 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생각하시겠지만 실행하실 때 해보시면서 그 저장 버튼 눌러보시면 그 코드를 볼 수 있으신데 보시면 파이썬 때문에 그렇게 해놨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고, 제가 지금 약간 죄송한데, 저희가 교환을 만들면서 이번에 약간 틀을 바꿨어요. 그 작년에는 저희가 항상 하던 양식이 그 파이브가 나오는 거였는데, 사실은 저희 기본 과정에 파이브가 없는데, 파이브가 나오는 걸 좀 민망해서 지금 바꾸고 있고, 그리고 키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키트가 그 원래 모습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건 주말까지 완성해서 해둘 거라서 다음 주 수업하시는 데에는 보시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쪽에 이론 설명하시고 이론에 대한 거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 저희 그때 설명드렸던 이 oebapi.circle.us라고 하는 사이트 이거 네.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링크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것도 어제 설명처럼 저희 회사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 생성형 인공지능보다는 이게 좀 더 안정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렇게 막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좀 나을 거고 잘 보이시나요? 하면? 얘는 그 컴퓨터 비전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종류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해보기보다는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 아이디 수업은 얼굴 인식에 대한 거니까 이런 얼굴 특성 가져오기, 마스크 인식하기, 뭐 얼굴 분석 인식 이런 것들 위쪽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퍼스널 트레이너는 뭐 이런 사람 포즈 인식 이런 것도 좀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미지 질문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웹카메라로 좀 집이 좀 뒤가 지저분하긴 한데 아이고 양해해 주세요. 뒤가 좀 더럽게 보여도 음, 오잉? 아 제가 지금 공유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웹카메라로 이미지를 찍고 여기다 제가 이 이미지를 찍은 거에다 질문을 남기는 거예요. 음. 그 얘는 할 때 이미지 촬영을 하실 때 이 버튼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질문을 입력하고 실행을 누르셔야 돼요. 네. 여기 카메라를 안 누르면 카메라 누르지 않으면 촬영이 안 바뀌거든요, 이미지가요. 그래서 꼭 촬영 눌러주셔야 되고 실행하시면 여기에 제가 질문한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결과가 여기 아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무고개 게임 하듯이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이트는 주소가 그냥 이 제가 지금 위에 올려드린 이, 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그냥 페이지가 나와요. 별도의 뭐 그런 사이트 다른 건 없어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기능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은 무료로 저희가 공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공개 놨고 수업 외적으로는 아직 많이 쓰지는 않아서 그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카메라 실행이 안 되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잘 안 되냐면요. 그 번역이 여기서 어제도 했었는데 이 주소창에 번역이 한글로 자동 번역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이거는 웹페이지 저희가 별도 설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페이지에서 이걸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가 활성화 안 되는 거는 선생님들 그 PC 설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줌 카메라를 끄시고 웹페이지 새로 고침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좀 수업 때 간단하게 활용해 보면서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을 했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좀 앞에 하신 다음에 세팅을 이제 하시겠죠, 수업 때. 네. 그래서 이거 좀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갈 거고요. 그 파이보 했을 때랑 비슷해요. 처음에 부팅을 하면 저희 공유기를 가져 수업 드리잖아요. 음, 네, 가상 카메라도 끄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답변을, 그 강사님도 수업하시는 환경이 또 다르실 거라서 좀 그런 거 여기 지금 알려주신 거 체크하시면서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화면을 공유기를 수업 때 켜실 건데 제가 공유기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 학교 와이파이 세팅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 한번 링크를 드리긴 할 건데 이게 공유 세팅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실 때는 또 수업 준비하실 때 또 학교 현장 가시면 세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공유기 그냥 켜놓기만 하세요. 음. 공유기를 딱 설치 안 하고 켜놓기만 해도 학교 와이파이랑은 연결되지 않지만 내 키트와 이 노트북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사이트를 하실 경우 인터넷이 꼭 필요하니까 그때에는 학교 와이파이로 수업을 하시고 키트로 수업하실 때에는 이제 파이브와 연결하시는 거예요. 와이파이 목록 중에. 음. 그래서 수업에 가시면 그러니까 파이브 공유기 켜시면 이 키트는 자동으로 파이브라고 하는 AP에 와이파이에 붙을 거고요. 이게 조금 강간 헷갈리실 거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브 이 키트 가슴 보면 192.168점, 110.14 이 110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노트북에 붙일 와이파이 정보를 보셔야 되는데 걔가 5 EXT 110이라고 와이파이 한 개 더 보일 거예요. 노트북은 걔에 붙이시면 돼요. 이게 왜 저희 구분해 놓은 거냐면 만약에 학교에 수업을 할 때 딱 한 번만 수업을 해요. 그럼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캠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수업을 여러 번 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에도 파이브랑 공유기가 있고 옆 반에도 파이브랑 공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 자리가 마침 좀 옆반과 가까워서 나는 1반에 있는데
입안에 있는 파이브 부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잡으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러면 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노트북이 어디에 붙으면 되는지 보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반에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키트에 보이는 이 IP의 세 번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110으로 보이면 친구들 노트북은 110번에 붙이시면 돼요. EXT 110번에. 이해되시죠? 그 수업이 아마 한 반에 최대 30명 정도 있고 거의 한 20명에 30명 사이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걸 잘 보시고 붙이셔야지 안 그러면 옆반에 거 막 안 붙어가지고 좀 이제 아이들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주강사님이나 안전요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하시고 초반 세팅을 다니면서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수업하시다 보시면 값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와이파이 신호 세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거에 붙어 있었는데 뭐 그 학급의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2반 거에 붙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그 웹페이지 연결하실 때 항상 이 키트 가슴에 보이는 이 IP 주소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후에는 똑같이 크롬 연결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롬 창에 이 가슴에 보이는 IP 주소를 입력하시고 연결하신 피트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노트북은 이렇게 5 EXT 110번에 붙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 지금 보이는 화면 작게 보이시나요? 괜찮게 보이시나요? 작지 않아요? 어제 좀 화면 작게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음. 키트에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업 때 주로 쓸 기능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소리와 수집은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필요한데 스피커를 연결할 게 없어요. 키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집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고 얘는 뭐 날씨나 뉴스 같은 검색하는 건데 이것도 수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쓸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음성도 사용할 일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장치, 화면, 시각, 도구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네. 장치도 버튼 제어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기능이 없어요, 이건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화면과 시각에 있는 거. 이 화면에,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 화면은 여기 화면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화면. 네. 이 화면이고, 시각은 카메라 처리하는 건데, 이 카메라로 결과가 보여지는 것들도 시각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 이해되시죠? 단 저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카메라를 가지고 뭔가 처리한 거 바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또 시각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하나 연결해 볼게요. 제가 와이파이를 잠깐 바꿔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살짝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보이시면 여기 되게 기능이 앞쪽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기능들은 그냥 블록 코딩 기본에 갖고 있는 것들이고 여기 소리부터 도구까지가 이 키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인 건데 보시면 화면이라고 하는 게 이 OLED 데이터 사실 LCD거든요. LCD 화면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시각이 되게 기능이 많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비전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촬영하고 저장하고 불러오고 뭐 도형 그리고 뭐 필터링 해보고 피처 머신도 불러 이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그리고
도구 쪽에 있는 거는 사실 도구에 있는 거는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좀 파이썬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좀 없는 것들 위주로 많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PPT를 보시다 보면 설명이 돼 있긴 한데 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블럭인지 내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이 블럭의 색깔이랑 이 옆에 색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블럭을 수업 때, 이거 나 어느 블럭이었는지 헷갈리는데 하시면 사용하는 블럭 색깔을 보시면 어떤 거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블록 중에서 어떤 기능이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실 때, 그 블럭으로 디폴트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잘 보시면 여기에 코드라고 하는 폴더에서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할 거예요. 디폴트 폴더가 여기이고, 그리고 제가 어, 블럭을 만들면, 여기 위에 이렇게 파일명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파일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파일이 없는 상태에 실행하겠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블록을 아무리 만들어 놓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다 날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만들었을 때 여기에 잘 불러졌는지까지 보셔야 돼요. 파일은 있는데 여기 안 불러졌어요라고 하시면 그냥 파일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강사님은 여기 옆에 화면이 저는 안 보여요 하시는 거는 이거 저희가 웹 기반이기 때문에 노트북 해상도 따라 좀 달라요. 전 옆에 보이고 어떤 분은 아마 배울 때문에 아래에 보이기도 하실 거거든요. 네. 그거는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주 연수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서울에서 할 때 이 부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그, 여기 LCD로도 화면에 보이게끔 하는 게 대부분 실습이거든요. 근데 강사님들은 LCD 화면에 보이게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강사님이 무슨 화면을 띄우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여기에 같이 띄우게 할 거예요. 음. 근데 아이들한테는 여기다 띄우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교구에 띄우는 거는 그냥 교구에 실행시키는 건데 여기에 화면이 보이게 한다는 거는 내 교구에 실행한 거를 공유기로 정보를 보내가지고 여기 외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30명이 다 그거 하나 생각해보세요. 이걸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를 찍고 있는 거지만 영상처럼 돌아가게 보이는 것들은 거의 한 1초에 3, 4프레임을 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공유기가 엄청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강사님만 여기 화면에 보이게 사용을 하시고 아이들은 대부분 실습 결과를 여기 LCD 창에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창이 커가지고 애들이 안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될 것 같고 어, 수업에 있는 내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항상 뭐 코딩 배울 때 헬로 월드 하듯이 처음에 키트상 글씨 써볼 건데요. 이 화면에서 아이들이 보면 여기 있는 이 창과 여기 있는 이 창과 이 LCD 창이 각각 값을 띄우는 걸 할 줄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해보는 거는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 띄워보고 그 다음은 LCD 화면에 띄워보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미지 띄워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처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글씨 써보는 것들 지금 초등 과정이에요. 또 되어 있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이 화면을 쓰실 때는 약간 배열을 좀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면 크기가 이게 제가 지금 파이브레인 키트에 있는 LCD 화면인데 픽셀을 따지면 가로가 240, 세로가 320 픽셀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써보기도 하고 초등학교에는 이렇게 네모를 그릴 수 있는 걸 하면서 이렇게 픽셀 아트를 그리게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재미가 있는데 이걸 애들이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는 다 고학 3학년 이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숫자는 그냥 잘 알 거긴 한데 그쵸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영어만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시고 이거 쌤 연습해보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진행해 주세요. 네. 근데 한 6학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 좌표를 두 개가 어떤 값이 오는지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가 다음으로 네모를 찍으려면 이 두 포인트 점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다가 다음 칸 갈 때 가로로 10씩 커진다. 세로로 10씩 커진다. 이걸 다 계산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그냥 뭐 선만 하나 쭉 그어본다든지 약간 바꿔가지고 좀 쉽게 진행해 보시거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빼고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여기에 물리 버튼이 있다 보니까 버튼을 아예 안 쓰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걸 써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키트에는 버튼이 한 개밖에 없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장치에 있는 요거 하나 쓰는 거거든요. 네. 눌렸나 안 눌렸나 봐서 눌리면 어떤 기능을 해보기 이런 식의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뭐 지금 제가 촬영한 이미지를 분위기를 스케치 스타일로 두 번째로 누르면 만화 스타일로 누르면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눌렀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지금 찍고 있는 화면이 보이는 거고요. 화면을 누르면 버튼 누르면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파일명 적혀 있어요. exCamera.json 써 있잖아요. 이거 왜 써놨을까요? 애들 보고 쓰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샘플 코드를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있는 것들은 다 샘플 코드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교환을 나중에 받아보시면 그 교환 안에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그 폴더 안에 이런 파일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 때 아이들 보고 다 블럭 만들려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있는 걸 아이들 배포해 주시고 거기서 바꿔보는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쉬운 건 한번 같이 만들어봐도 될 것 같고 유도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 카메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블럭을. 네. 코드가 좀 길어 보이는데 이걸 하면서 전에 저희가 파이브 서비스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냥 되게 재미있게 활동은 했는데 그런 코딩에 대한 기초를 좀 많이 못 따랐더라고요. 뭐 반복문이 뭔지 조건문이 뭔지 이런 것도 못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조건문 어떻게 하는 건지 반복문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넣었고요. 이런 거는 선생님들 수업하시면서 좀 준비하시면서 더 필요하신 부분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더 잘 정리된 자료도 있으실 거니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실행했을 때 저는 선생님 안 보이실 거니까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이제 실제 코드는 이렇잖아요. 근데 앞에서 하는 분들은 여기 화면이 보여야 되니까 이건 어디에 추가하냐면 시각이라는 걸 보시면요. 어,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촬영한 값을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는데, 이 이미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여기 화면에 보여주고, 나도 여기에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때 이미지 변수의 값이 변수가 아니라 뭐가 되면 돼요? 똑같이 이미지면 되겠죠. 네.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찍고 있는 화면이, 음, 어이, 잠시만요. 어이, 이미지 있는데? 음,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찍고 있는 화면 어쨌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음, 이상하네. 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반복문 다음 바로 맨 앞으로 넣어. 어떤 거를 옮겨야 될까요? 아, 이거를 반복문 다음 맨 앞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어쨌든 확인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촬영해서 결과를 네, 보여준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미지 1번, 2번은 소프트웨어 1번, 2번은 바뀐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3번은 저장된 값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저장을 할 때, 보시면 이미지가 코드라고 하는 폴더가 아니라 마이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마이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좌측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코드라고 하는 폴더에 있잖아요. 여기에 점점으로 한 칸 올라가시고 그쵸? 그리고 마이 이미지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기본이. 근데 애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냥 이 폴더 위치를 코드를 바꾸셔도 돼요. 되는데 저희가 마이 이미지라고 한 건 저희가 원래 이걸 만들었을 때 그 의도는 내가 뭔가를 촬영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 여기 넣자는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좀 애들이 이거 뭐 폴더를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에 저장할 수 있게끔 이 폴더 위치를 코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 같은 걸 처리하는 건데요. 이 수업은 얼굴 랜드마크 68개를 인식해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값을 데이터베이스 류에 저장을 해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걸로 해서 추적을 만드는 게 수업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보시면 턱섬 얼굴을 구분할 때 랜드마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요거는 오픈 CV 하셔서 해보신 분들 좀 아실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가지고 보시면 얼굴 표정 되죠. 눈썹, 아이고, 눈썹, 눈, 코, 인중, 코, 입술, 턱선 이렇게거든요. 네. 이걸로 얼굴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 수업 자료에 제가 아이유 얼굴을 집어넣는데 큰 문제 없겠죠? 네. 그래서 이미 촬영을 하고 값을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딕셔너리란 말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을 제가 넣긴 넣거든요. 근데 이건 제 생각에 쉬운 설명이고 아마 이제 하시면서 딕셔너리의 정의를 한 번 더 정확하고 쉽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파이썬에서 쓰는 말이라서 저희가 좀 이게 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단어가 조금 파이썬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애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딕셔너리라는 하고 하는 거에는 키와 값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서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 누구야라고 하면 뭐 아이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 이름과 키를 가지고 이 밸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미지와 이미지 값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우리는 그냥 이미지 저장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미지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 픽셀의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숫자로 데이터화한 값이 이미지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고 그 이미지에 68개 랜드마크 좌표가 데이터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찍으면 쭉 이렇게 값이 나와요. 값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세보시면 아실 텐데 그 68개 포인트의 좌표예요. 이 이미지 상에서 1번, 턱선의 1번에 대한 좌표가 이미지 중에 어느 좌표에 XY 좌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거든요. 음. 쭉 68개 좌표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걸 이제 이 값을 얼굴에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음, 이걸 기반으로 만약에 사진을 찍었을 때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있으면 얼굴 부분에 네모를 표시하는 거고요. 보시면 아까 얼굴 표시할 때 여기 이마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굴 인식할 때 여기 턱선부터 턱까지만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로. 네. 이 얼굴 크신 분들 더 이렇게 크게 잘 표시되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미지 촬영을 하고 거기서 얼굴 찾아서 얼굴이 있나 없나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있으면 얼굴 목록이라고 하는 거에 얼굴 값이 나오는 거고요. 얼굴이 없으면 얼굴 목록은 비어 있는 걸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얼굴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명의 얼굴 좌표가 보이는 건데 그 얼굴 좌표가 네모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X, Y, H, W 값으로 보여요. 네. 근데 이걸 또 애들한테 X, Y, H, W라고 하는 값을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있으면 첫 번째 여기 좌표에 하나 찍고요. 걔 가로와 세로 이거 찍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쵸? 네모가 표시될 수 있게. 아까 네모를 표시할 제가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아까 이 화면에서 도형을 찍을 네모를 그릴 때 좌측 상단에 있는 좌표랑 우측 하단 좌표를 두 개를 알면 이걸 가로 세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이해되시죠? 그걸로 그걸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제 여기서 X, Y, W, H가 있으면 이 네모가 그려지는 게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애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좌표와 얼굴의 가로와 세로를 알 수 있으면 이 네모를 그릴 수 있는 이 x 플러스 y, y 플러스 h 값을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분 보이는 분들 얼굴 잠깐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선생님들? 괜찮으시죠? 제가 넘겨서 보고 있는데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낯빛이 어두워진 분도 계신 것 같고 뒤에 분들은 잘 얼굴이 안 켜져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를 그려서 표시하는 거고, 이 그릴 때 녹색으로 된 것들은 좌표 색깔을 설정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시면, 저희 이 코드를 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에서 변수명이 한글로 돼 있으면 약간 이렇게 조금 볼 때 이 변수명이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파이썬으로 볼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X, Y, W, H 값을 모를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값만 좀 바꿔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한글로 좀 길어져도 어, 이 화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네,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유도리 있게 바꿔주시면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시간 분배에 따라서 이걸 그냥 앞에 얼굴 랜드마크 찍는 것까지 해보고 여기는 표시하는 거는 뭐 같이 보는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볼 수 있거든요. 이 앞에 걸 했다고 하면 요거 뒤에는 그냥 예전에 불러와 실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수업 때 해보니까 얼굴 이렇게 뭐 분석하는 거 나이 성별 보는 거 되게 재미있어 해서 이건 추가한 거고 이 좌표의 상단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상단에 어, 이렇게 나이와 성별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나이가 25에서 32살 이 보이는 사람이 25세, 32세 사이의 사람으로 보여요. 라는 거고요. 성별은 여성인 것 같네요. 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면, 나이는 대부분 어리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정면이 잘 보이냐, 그리고 머리를 묶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별이나 나이가 좀 왔다 갔다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단발이 괜찮은데 제가 수업 전에는 머리를 묶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 남상인가 봐요. 거의 남자로 보이더라고요. 음. 슬프죠. 네. 그래서 이 수업 이거 할 때는 머리를 좀 풀고 갔어요, 샌들. 네. 그리고 나이는 어 해보시면 대부분 한 99% 확률로 지금 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일 거예요. 네. 그쵸. 백미선생님 머리를 꼭 풀고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이렇게 쫙 풀면서 애들 멋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까지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 프로젝트는 요건데요. 이것도 약간 마지막 코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보시면서 난이도 조정될 것 같고요. 뭘 하는 거냐면, 나를 포함한 친구 얼굴 10명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얼굴을 인식했을 때, 뭐 제 이름은 제가 만약에 아까처럼 아이유라고 저장해놨으면 제 얼굴을 보여주면 뭐 아이유라고 보이게 하는 거고, 옆에 모르는 친구가 있다. 10명 학습한 얼굴이 아닌데 아닌 친구 얼굴을 보여줬다. 그러면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끔 하는 거고, 아예 얼굴이 없으면 얼굴 없음이라는 화면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학습한 얼굴과 일치하면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면서 이름이 보이는, 별칭이 보이는 거고요. 없으면 누구신가 아니면 게스트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습한 10명이 잘 보이는지 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학습을 어디에다 하나요? 대부분 수업하실 때 많이 하는 게 뭐 티처를 거시는 얼굴을 학습해 이런 거 많이 하실 건데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얼굴을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이 촬영한 얼굴을 이렇게 저희 보시면 얼굴 데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저장을 하고 이때 보시 저장할 때 이름을 뭘로 저장할지. 내 얼굴을 촬영하고 그 얼굴에 첫 번째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를 하면 내가 찍을 때 얼굴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아마도 가까이 있는 첫 번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할 땐 최대한 얼굴이 한 명만 나올 수 있게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 촬영한 사람의 좌표 값을 갖고 이 사람을 이름을 뭘로 저장할지. 뭐 본명으로 해도 되고 아마도 아이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별명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마이 페이스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얼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값은 다시 불러와서 나중에 뭐 볼 수도 있는데 값이 좀 의미가 없어요. 막 이렇게 난독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값을 볼 수는 없지만 다시 이걸 디코딩해서 볼 때에는 이 얼굴 사람의 얼굴 이름 별칭과 그 얼굴 데이터 값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얼굴 학습할 때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주의하실 게 첫 번째 얼굴 요 코드 그대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친구 할 때에는 여기 앞에 요걸 하나 불러와 주셔야 돼요. 이 블럭. 이게 있어야지 내가 앞에 저장한 얼굴에다가 추가하는 게 돼요. 이 블럭이 없으면 그냥 계속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명을 학습해도 마지막에 학습한 한 명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얼굴 학습할 때에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데 이걸 제가 코드를 그렇게 해놨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dx 트레인 페이스에 보면 제가 아마도 이렇게 집어넣어 놨을 거예요. 코드상에. 그 요걸 첫 번째는 실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블록 비활성화라고 있어요. 요걸 첫 번째 얼굴 때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첫 번째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얼굴 학습된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 좌측 이 폴더에 보시면 마이페이스라고 하는 파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얘는 블록도 아니고 파이썬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 읽혀지진 않을 건데 첫 번째 거 실행했을 때 마이 페이스가 잘생겼다라고 하면 아, 내 얼굴이 첫 번째 얼굴이 DB에 저장됐구나라고 보시고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이거를 해제하셔가지고 활성화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한 거에다가 다음 얼굴 더하기거든요. 이렇게 10명 학습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10명 학습을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파일이 attendance.js 파일인 건데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코드를 보시면 파일 상으로는 더 이게 길 거거든요. 좀 더 길어요. 네. 더 긴데 제가 나름 교환해는 다 이거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블럭을 조금 아이들하고 나눠보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요약해 보면 얼굴을 처음에 저희가 그 얼굴을 대조할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든 얼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또 실행하는 거예요. 기반으로. 이미 촬영을 한 다음에 이 촬영한 얼굴에서 촬영한 이미지에서 첫 번째 얼굴이 있나요? 보는 거죠. 얼굴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 얼굴이 없으면 상단에 얼굴 없음이라고 표시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 아이템스가 얼굴이 있나 없나에 같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비어 있으면 얼굴 없음으로 하고 그 값을 리절트를 여기
보시면 여기에 표시해 주는 값이거든요. 네, 요게 이미지의 0,0에다가 30 크기로 얼굴 없음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표시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미 촬영했는데 얼굴이 비어있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땡땡땡이 표시해놨는데 이 땡땡땡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가 다음 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얼굴이 있다는 거니까 이 얼굴이 있으면 내가 마이페이스 저장한 별칭 또는 게스트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가 저장한 얼굴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별칭으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게스트로 출력을 하겠죠. 네. 보시면 네. 여기가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얼굴을 찍었을 때 첫 번째 앨범을 가져와. 이게 여러 명을 가져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막 동시에 인식하려고 코드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막 호문이 많이 돌고 그래야 돼가지고 그걸 제가 제외하고 그냥 첫 번째 앨범 보이게 했기 때문에 이 촬영할 주변 친구들 없게끔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가져와서 이 얼굴이 내가 아까 만든 데이터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값을 가져오고 이 가정 갖고 온 값이 이 마이페이스에 일치하는 값이 별칭이 있는 건지 근데 별칭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경우에는 슬픈 표정을 짓는 거거든요, 이게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어 요걸 일단 무시하시고 값을 가져와서 이 사람이 별칭인지 아닌지를 본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별칭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세요가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보여주는 거냐면 제 얼굴에 약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가져온 다음에 얘네들을 어디에 보여주냐면 이 불러온 게스트나 별칭 있는 이 친구의 얼굴 좌표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했던 얼굴을 인식하면 네모 그렸잖아요. 그쵸? 여기 영역에 아까 가져온 그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가져온 이 이미지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시면 여기 경로가 있어요. 오픈 파이브 파일스의 이미지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서 오픈 파이브 파일스의 이미지의 익스프레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에 새드라고 하는 거예요. 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정해놓은 걸 제가 올려놨지만 이 오픈 파일 파일스 안에 이미지 되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물 얼굴을 보여도 되고, 그쵸? 아니면 뭐, 뭐 날씨를 표현해도 되고, 뭐 아는 얼굴이면 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 JPG 파일이어가지고 이게 까만 화면에 이게 되어 있는 거라서 배경이 찍고 났을 때 진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고 이 이모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그 내가 만약에 내가 저장한 얼굴이면 입에 이름이 보이고 네모 안에 웃는 표시가 되는 거고 저장한 얼굴이 아닌 경우면 이미지 안에 게스트라고 보이고 슬픈 표시를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여기다가 그런 뭐 스피커까지 더 있으면 효과음도 나고 더 재밌을 건데 좀 그런 부분은 이번 수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좀 해야 돼서 약간 수업이 어떻게 보면 좀 고요하긴 한데 이 화면은 재밌는 좀 그런 수업이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저장한 10명의 친구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표시할 수 있는지까지 해보는 게 초등 수업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초등수 파트 부분에서.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은 그 아이들을 지금 이제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잠깐 이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라이브러리, 이렇게 왼쪽에 보면 업로드 새 폴더, 새 파일 밑에 보면 그 네. 파일 경로 같은 게 있고, 뭐, 기본적인 그 폴더가 이렇게 쭉쭉 원래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거요? 네네네네.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가 네. 맞긴 한데 여기 들어있는 파일이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점점만 보이실 거예요. 아, 점점만 있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파일 다 제가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고 처음 아, 교구를 받으시면 파일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빈 게 들어가겠죠. 아, 그러면 아까 그 슬픔 표정이랑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어, 아, 그거는 여기 보시면 지금 디폴트로 저희가 코드라고 폴더를 해놨지만 여기 점점 누르시면 위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키트가 없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들어가 보셨어요? 아, 저기 수업이라서 받았거든요. 아, 다음 주에 맞아 맞아. 네. 네네. 여기 그래서 점점 누르시면 한 단계 상단으로 올라가고요. 아니, 근데 더 이상 상위 폴더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죠? 파일 슬래시 코드까지는 보여지는데, 아니요, 거기까지 안 가요. 이게 안 눌러지신다고요? 네, 더 이상 상위 폴더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나왔고요. 저 처음에 이제 새 파일 눌러서 처음에 파일명을 저장 한번 해보려고 네. 했는데 그 파일명 저장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 네, 지금 그래서 네. 와이파이 연결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새로 고침 해보시고. 아, 이게 제가 이게 좀 그냥 이 상태에서 끊어질까 봐 제가 못 해보겠는데 해도 되나요? 그러면 말씀처럼 해보시면 끊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끊어진 상태일 거예요. 교구랑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쵸. 그러면 제가 이거 파이브랑 하시려면 네. 연결하면 뭐 하시려면 이 뭐 핸드폰 같은 걸 테더링으로 파이볼 만드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아까 어쨌든 잠깐만 끊어질 그럼 것 제가 같아. 전화번호 따로 DM 보내드릴게요. 끝나고 전화 주세요.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좀 난이도가 제가 할 때는 항상 초등학교 친구들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게 저는 제 기준으로는 쉬운 건데 또 제가 좀 초등학교에서 수업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또 막상 수업하려고 하면 그냥 이대로 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전화번호 아니 전화번호란다.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그 뭐지? 이 채팅으로 물어보셔요, 선생님들. 네. 없으세요? 그럼 중등 넘어갈까요? 네. 올해는 저희가 이 교환 처음 나온 거여가지고 아직 수업한 적이 없고 이제 다음 주 첫 수업이 있습니다. 네. 이 교환 조금 귀엽지 않나요? 양식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누룽지 잘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초등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중등 넘어가 볼게요. 근데 중등은 제가 아직 그걸 양식을 못 바꿔가지고 중등은 양식이 저희 원래 있던 파이보 양식이긴 해요. 중등은 앞쪽은 비슷하긴 한데요. 보시면 조금 이런 설명이 더 들어갔어요. 좀 이게 화면이 보면 촬영할 때랑 이 화면에 보일 때랑 약간 더 이렇게 좀 찌부돼 보일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 촬영할 때 이미지를 처리할 때 이 보이는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640, 480 촬영을 하는데 이 LCD 화면은 240, 320이고 또 아까 보여드린 이 페이지의 화장도도 다르거든요. 그 좀 값이 좀 약간씩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표현해 놓은 거고 이때는 뭐 얼굴 뭐 이렇게 글씨도 쓰지만 뭐 이미지도 불러와 보고 하나 들어있고 이 파이브레인 카메라 만들기 할 때에도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여기서 이런 게 저장할 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까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같은 기능이는 조금 어렵게 한번 꼬은 거거든요. 근데 이 현재 시간 확인하기가
파일을 보이게 만든 거긴 한데요. 그 아까 제가 초반 설명드릴 때 그 뭐지? 그 공유기를 연결하실 때 와이파이가 안 돼도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단점이 이걸 실행했을 때 이 시간값이 저희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교구의 머리 역할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라즈베리 파이에 는 그 실시간으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그게 없고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그 웹을 통해서 시간을 가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장된 것만으로 실시간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보여주는 시간은 이 키트가 마지막으로 인터넷 연결되어 있을 때 확인한 값을 기준으로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값이 안 맞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요걸 해도 되고 아까처럼 그냥 뭐 이름을 한 개 써가지고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대신 좋은 점은 아까 찍었을 때는 촬영한 마지막 하나 이미지만 업데이트 저장된다면 얘는 시간이 바뀌니까 쭈르륵 시간을 여러 개 저장되겠죠.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때는 이미지를 이제 뭐 네모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선도 그어보고 하는데 이 선 긋는 게 조금 중요한 게요. 결국 포즈 인식하려고 하면 이 좌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뭐 동그라미는 안 해도 되는데 선 긋는 거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글씨도 쓰고 뭐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 화면에 이거 다 하게 되면 순서대로 하게 되면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뭐 선 그리고 글씨까지 보이게 되는 게 이 화면에 보이겠죠? 근데 보시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촬영한 이미지 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찍고 있는 화면 위에다가 동그라미, 네모, 선, 글씨가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굴 인식에 포즈 인식하는 거다 보니까 포즈를 처리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얼굴도 6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했다고 하면 얘도 0부터 16까지 신체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뭐 코, 눈, 귀 포인트가 있고 뭐 어깨, 팔꿈치, 손목 그리고 하체에는 뭐 엉덩이 이렇게 있는데 하체는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이 상체까지 보이는 이 키포인트를 볼 거고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촬영한 이미지에서 한 명의 신체 데이터 추출해 보는 거 할 거예요. 저는 일단 인터넷에서 손흥민 선수, 운동 이 수업이 운동과 약간 관련돼 있다 보니까 운동선 사진을 찍었고 이 찍은 걸 가지고 포인트를 집었어요. 네. 이런 거 하실 때는 이 코드 실행할 때 실제로 뭐 이미지 촬영하면서 해도 되지만 아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한 이미지를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업로드 한다고 하면 이 촬영하기 버튼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라고 하시면 자, 이건 지금 코드를 불러오지 않아가지고, 만약 이미지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까는 이미지를 촬영하기라면, 이때에는 뭐 이미지를 시각에서, 음,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거 쓰신다고 하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드 폴더에 있는 이미지.jpg라고 하는 이 파일로 불러와서 걔를 저장하는 거. 그 촬영해서 하시거나 내가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 저장하신 다음에 그걸 쓰거나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우측에 아까 그 결과창에 이 창이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요. 이 창, 이 화면에 쭉 값이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키포인트라고 하고 제 값에 대한 게 쭉 보일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파트라고 해서 키포인트 파트라고 해서 0번이 뭐 코, 0번 코, 그쵸? 에 값이 XY에 어디? 1번 눈, 좌측 눈 XY, 2번 오른쪽 눈 XY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쭉 신체 포인트 쭉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가 만약에 지금 할게 코랑 눈, 귀를 이렇게 M으로 연결하는 건데, 그쵸? 나중에 할게. 이 값들 아까 보다 선처럼 연결한다고 하면 딱 그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조금 단점,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반복문을 쭉 돌리잖아요. 그럼 출력문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좀 이걸 오래 돌리면, 그러니까 뻗을 수가 있어요. 교구가.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래 쭉 실행할 수 있게 두지 말고 한번 해보고 정지. 근데 왜냐면 결국은 얘가 제가 찍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키포인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많이 보일 필요는 없어요. 한 개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고 정지해서 이 결과를 보시면서 키포인트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를 가지고 그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 드로우 키포인트 함수가 있긴 한데요. 이 선을 그리는 기능이라서 이 함수 설명하기보다는 이 값을 바꾸면 힌지 포인트가 전부 연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 제가 연결한 이 설명해둔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얘를 0번, 1번, 0번, 2번, 1번, 3번, 2번, 4번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미지 그려지는 거거든요. 얼굴에서. 지금 있는 거는 얼굴로만 되어 있지만 얘를 뭐 어깨로 바꾸면 뭐 5번, 6번 연결하면 정말 이렇게 쭉 그어지는지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보이는 포인트 중에서 뭐 어디를 연결해서 어떻게 선이 그어지는지 볼 것인가를 해보는 게 이 부분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깨를 어디를 연결해가지고 포즈를 해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V같이 보이게 해볼지 이런 것들 바꿔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선이 그렇게 그어지는 봤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로 그러면 이 선을 연결했을 때 손을 올리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박수치고 있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제가 올리고 있는 걸 알려고 하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상체라고 할 때 손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팔꿈치, 손목, 어깨 높이를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팔꿈치보다 손목이 위에 있으면 핸즈업이겠죠. 그쵸? 그쵸? 네. 박수를 치려고 손목이 가까워지면 박수겠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손목이랑 이런 게 다, 이 라이트 핸즈, 손을 올리고 있고 박수 치고 있는 저희가 학습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거 할 수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박수도 치고 올리고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이 포즈가 멍을 때려요. 네. 그래서 이 주변 조금 그때 연설 때 보셨겠지만 좀 사람이 없는 곳에 좀 해야지 잘 되고 상체까지 잘 나와야 돼요. 내 어깨, 손목, 팔꿈치를 다 구분할 수 있게끔 다 보이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셔야 잘 보일 거고요. 근데 그때 제가 원주에서 할 때 보니까 되게 재밌게 박수를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이거 연습되는 맞는지. 이거 은근히 애들이 되게 재밌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이거 잘하면 했더니 업만 나오니까 다운을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운은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이 손목과 팔꿈치 위치가 아까랑 반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추가해 보는 게 다음 건데 이거 하려고 코드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손목과 어깨 높이를 봐가지고 이건 손목 어깨 되구나. 손목과 어깨를 보고 높낮이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다 예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제 한번 돌려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 기반으로 이제 퍼센트 만들어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 하냐면 팔 올림과 내림을 조합하여서 실행할 자세와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5번 타임을 하는 건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다 인식했다. 다음 포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다 하고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에 배경이 있거나 포즈 잘못 취하면 타임을 다음 걸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포즈를 1, 2, 3, 4, 5 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5번을 5개 포즈를 다 하는지를 보고 4개 포즈를 5회씩 잘 하는지 보고 다 되면 끝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시간을 재고 끝나면 시작하는 시간 잴 거예요. 그래서 이 이걸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 짧은 팀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됩니다. 왜냐면 뭐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뭐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뭐 선생님들 뭐 수업 때 사용하신 치트키로 뭐 사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한 개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손을 두 번 다 올리는 거, 내리는 거, 한쪽만 올리는 거, 이렇게 네 가지 포즈를 해볼 거예요. 네. 그쵸? 그 순서는 오른쪽, 오른손, 오른손, 뭐, 왼손, 오른손, 왼손 다운, 오른손 업, 왼손 업, 오른손 다운, 다운, 다운. 이렇게 네 개 포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도 그려놨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하는 거고, 코드가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보시면 이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와 그냥 이 좌측에 있는 거랑을 잘 좀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중학교 애들이면 이걸 블록 코딩으로 함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있을까요? OX 뭐라도 표시해 주세요. 아, 거의 못하는군요. 그렇군요. 그럼 함수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아, 전혀 아닌가? 이렇게 X를. 네. 그럼 함수는 고등학교 가면 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걸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는 조금 이거를 설명을 다 하기보다는, 어, 네. 일단 우측부터 설명 드릴게요. 이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포즈하고 있는 게 업다운인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거고, 이 좌측 것에서는 분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한 포즈가 어떤 건지 보고요. 그리고 이걸 다섯 번 이 지속 시간은, 진짜 긴 그 시간보다는 타임이라고 할 것 같아요. 다섯 회, 5회. 그래서 처음에 0으로 시간 타이머를 하고, 이미 촬영했을 때 촬영한 이미지를 봤을 때 걔가 팔을 내가 들고 있나 내리고 있나를 보는 게 여긴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찍은 이미지에 있는 사람이 손을 올렸냐 내렸냐를 보는 게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가져온 걸 가지고 이 리스트랑 비교해서 했네, 맞게 했네, 틀렸네를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했을 때 처음에 보이는 거는 시험 포즈예요. 그러면 이 시험 포즈에 있는 것 중에서 포즈 목록 중에서 첫 번째 때는 업이겠죠. 그렇죠? 이 업이라고 이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포즈를.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포즈를 내가 취한 포즈를 보고서 이 사람이 한 게 업이 맞네. 뭘 했네. 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줄에 있는 자세 해석 결과. 내가 한 포즈를 보여주는 그 다음 줄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시한 포즈랑 자세 해석 포즈가 일치하면 카운트가 플러스 1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1. 그래서 처음에는 어, 못했다. 인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1, 2, 3, 4, 5까지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럼 5가 됐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제가 업을 잘했다. 그럼 5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다운업을 하라고 까맣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제 포즈가 또 보고서 맞게 했네 보고 다섯 번 다 했으면 다음인 업다운. 또 다 했으면 다운다운. 이걸 하는 거고 이제 끝까지 다 수행한 다음에 시간을 재서 시작할 때 끝날 때 시간 재가지고 아 얼마나 걸렸구나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어, 저 생각으로는 이걸 각자 해보고 자신 있는 사람 나와가지고 한번 해서 진짜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학교 애들이 나와서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건 일단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약간 조금 재밌을 것 같긴 한 게 저희가 신청을 한 친구들이 이번에 조금 이 제목을 보고 체육 동아리 친구들 신청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활동적인 친구들이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수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아이들이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 분위기를 보면서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와서 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고요. 조금 본의 아니게 이 신체를 인식할 때 다른 친구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적이진 않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제가 저는 중학교 수업할 때 걱정하는 게 저는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질문을 하면 답도 없고 하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표정은 되게 하기 싫은 표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잘 되고 있는 수업인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결과를 보면 되게 좋아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반응들이 좀 바로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함수를 잘 모를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나름 설명에 꼼꼼히 집어넣긴 넣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 가능할 것 같아 설명 넣어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건 그냥 포즈 내가 한 걸 인식해서 올리고 있는 내리고 있다. 그걸 표현해주는 함수야 정도만 그 기능이 들어있는 거야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과 초등의 차이는 이걸 인식할 때 기술이 얼굴 인식이냐 포즈 인식 차이이고 포즈 인식할 때는 좀 주의할 건 주변 사람이 걸리지 않게끔 상체가 잘 보이게끔 하는 건데 이게 그 드리는 요걸로 조정하시면 더 잘 보이거든요 각도가 제 건 조금 비싼 거라서 이게 좀 조정이 잘 되는데 저희가 드린 거는 그렇게 비싼 거치대는 아니어가지고 정밀하게 잘 적용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높이 조절하면서 아이들 좀 스스로 좀 수업을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등 과정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없을까요? 또 너무 설명이 완벽했나요? 저희가 이번에 수업 교구가 그 강사님들이 이렇게 뭐지? 교육 업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교원분들이 하시는 캠프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도 교구가 좀 구분돼서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교원분들도 미리 최대한 빨리 저희 교구 보내서 수업 전에 연습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가 수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시다가 잘 안 되면 뭐 전화나 문자나 뭐든 저희 주세요. 네. 이사님, 저기 네. 정확도를 네. 45로 잡혀 있는데요. 네. 어, 정확도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정확도를 좀 낮춰서 40 정도로 해서 진행해도 될까요? 네, 되긴 됩니다. 뭐 안 될 건 없죠. 제가 아, 이거 뭐 제가 이거 결과물 못 나오면 5로 좀 해보니까 5는 음, 화면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맞아요. 잘 티가 안 나요. 정확도가 엄청 낮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 40 정도 해서 음, 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음, 저기 5초 말고 5번 말고 한 2번으로 네, 해도 낮춰도 돼요. 될까요? 네. 근데 선생님 그거는 정확도보다는 카메라 각도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네, 각도요? 이게 지금 카메라 했을 때 파이브 얼굴 나오면 되게 화각이 각도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포즈 이 상체가 잘 보이는지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상체가 잘 나오는 게 아니면 뭘 그 정확도 낮춘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시간이 파이브로 하시는 경우라면 너무 오래 선생님이 걸린다 싶으면 어쨌든 저 숫자를 좀 줄여도 네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 파이브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그 툴스 가셔서 각도를 먼저 맞추시고 툴스에서 비전 메뉴에서 파이브 각도 카메라 각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세팅 거기서 하신 다음에 넘어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누누이 연세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전 어쨌든 좀 개발자적 관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적용을 바로 한다고 하려고 보면 조금 뭐 아이들이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더 필요한 그런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오늘 저희 카톡방에도 올라온 것처럼 저희가 연수를 좀 올해는 틈틈이 많이 해서 좀 교환도 좀 개선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블럭 입력도 할 수 있고 블럭에도 가능해요. 저희가 그 블럭을 다 드릴 거고 블럭을 불러온다고 한다고 하면 업로드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서 그 블럭 파일을 선택하고 저는 지금 블럭은 아니지만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 여기에 불러와지거든요. 음, 다양한 파일이 그 블럭 파일도 동일하게 불러오고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근데 아마 하시기 전에 제가 드린 교환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바꿔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스타일링을 바꾸신 다음에 그걸 저장하시고, 뭐 수업 때 아이들에게 같이 써보는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그러려면 이 파일을 전부 다 USB에 담아서 각 애들마다 다 깔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들 보통 패들렛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수업하실 때? 거기에 패드, 올리고 아이디어 받으러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패들렛으로요? 네네네. 어차피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네, 이번에는 교환을, 네, 네, 교환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수업하신 교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교환 제공되고요. 저희가 수업을 배정되시면 수업하기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 보통은 그 전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 교환과 강사님들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안내 파일 다 같이 올려드리거든요. 거기에 같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교구는 혹시나 파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한 대는 여분으로 보내드리긴 하지만 그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미리 말씀 안 해주시면 그 다음번에 개수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수업 때 그 학교를 미리 보내드릴 거여가지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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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수업 때 뭐가 잘 원활히 안 됐다 하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다 그렇게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캠프의 장점이자 장점은 그 좀 써보지 못한 교구와 트렌디한 걸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근데 약간 좀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극복한 장점은 피드백을 좀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저희가 좀 받아서 그 다음 기수할 때 뭐 OS나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피드백 많이 주셔야 저희한테. 음. 피드백을 안 주시면 저희가 잘 되나 보네 하고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파이브는 피드백 많이 주셔서 많이 업데이트 했거든요. 이 키트도 많은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수업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희가 이 수업 캠프를 위해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한 5월 초반에도 수업이 몰려서 그때는 저희가 몰려 있어가지고 좀 배분해보긴 할 건데 일단은 아코스쿨 강원도랑 헤어룸으로는 저희가 한 두세 대 정도는 월요일에 발송하려고 하거든요. 충청 쪽은 저희가 몇 대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일정을 봐서 그 강사님들만 차로 이동하실 수 있으시면 그 박스 한 개를 강사님 있는 댁으로 좀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 때 연습해보시고 그 박스를 가지고 수업으로만 이동해 주시면 연습도 하실 수 있고 저희도 감사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2기에는 좀 더 키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여분 쓸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많이 많이 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혹시 저희가 하다 보면 중등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게 처음 모객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중등은 또 혹시 희망하는 신규 학교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2기 때 또 수업 열 수 있게 해볼 것 같고 그 수업 이건 저희가 이제 올해 하는 게 기본 과정이 다 처음 해보는 과정이어가지고 네 저희 좀 반응이 궁금해요. 그래서 친구들 반응 어떤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럼 더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네, 혹시 제가 뭐 수업 때는
수업 임박해서는 그 슬랙에다 제 번호를 남겨드리긴 할 건데, 혹시나 지금 키트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가 안 돼요라고 알려주실 때 그 앞뒤 상황과 뭐 캡처 같은 거 같이 더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파악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저도 이게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후 상황과 이미지를 같이 참고해서 알려주시거나 아니 이미지 말고 아니면 그 결과창 정보 있잖아요. 보통 실행이 안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그 실행 그 메뉴 바에 에러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주시면 제가 좀 더 파악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주시면 제가 평소에 성심성의껏 하지만 좀 더 빠르게 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거 없을까요? 네. 어, 오늘 헤어랩에서 대표님 참여해 주셨는데 마이크가 안 되셔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부끄럽네요. 네. 그, 어, 저희가 올해 사업은 진짜 강사님들 연수도 많이 해서 최고 강사님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최고시지만, 네. 그래서, 어, 저희 콘텐츠도 덕분에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수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연수 기회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시면서 피드백을 많이 주셔야지. 아까 말씀처럼. 네. 그래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이 수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보니까 학교 여러분들 동시에 이렇게 많이 많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능하면 방문해서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다 이제 믿고, 네, 맡깁니다만, 네, 한 번 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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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오늘 또 너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말인데, 죄송해요. 제가, 예, 너무 주말 밤 9시 잡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쉬지 않고 캠프가 쉬면서 좀 있군요. 늘 있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남아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진짜 약간 이거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라이브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키트는 월요일에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